그리고 이 양자연 물리학을 가지고 뭘 만드냐, 컴퓨터를 어떻게 만드냐. 제가 되게 황당했어요. 이거나 아니거나. 근데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를 만들겠냐. 그리고 양자를 직접 컨트롤한다는 게 뭐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하여튼 그거를 좀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발전이 된 거는 컴퓨터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과 1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A라는 캐릭터를 1000001이라고 하는 이 8개의 1과 0으로 되어 있는 비트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바꾼다고 하면 이것은 통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날아가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통신일 수도 있고 회로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서로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A가 A로 그대로 쭉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컴퓨터 내에서, 프로세서 내에서 이런 논리 게이트라는 걸 통해서 연산을 합니다. 글자도 연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AND 게이트라는 건데 A라는 B에서 뭐가 0, 1이라는 시간에 날아오면 모아서 Y 값이 내려는데 둘 다 0이면 0, 0, 1이면 0, 1, 0이면 0. 그러니까 모두가 1이 모두가 1이 아니면 0을 내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논리 게이트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 게이트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컴퓨터가 제대로 동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모든 게 디지털로 바뀌고 디지털로 만들어지게 모두가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요즘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까지 이어지는데요. 디지털로 만들어진 것들이 데이터로 이렇게 변환이 되고 데이터로 변환된 것들이 하나로 모이고 뭐도 모이고 뭐도 모이고 이름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다 그러는데 컴퓨터에서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그 자원이라는 이야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디지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자 물리학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컴퓨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0이기도 하지만 1이기도 한 그 상태를 이야기해요. 양자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을 가진 것은 우리 중첩이라고 그러는데요. 0과 1의 상태를 모두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50대 50, 40대 60, 뭐 70대 30. 그런데 이걸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면 뭐가 좋으냐? 두 개의 큐비트를 사용했을 때 이 비트는 0 또는 1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값이 나오는데 얘는 네 가지를 동시에 상태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큐비트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확률을 가지고 더 많은 경우를 순간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자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컨셉이 있습니다. 얽힘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A라는 큐비트와 B라는 큐비트 두 개가 어떠한 특성에 의해서 얽혔다라고 하면 아까 그 토이스토리에서 보듯이 짱 하고 찾아봤었을 때 얘가 1이 되면 얘는 0이 된다. 얘가 0이 되면 얘는 1이 된다. 서로 간의 관계가 있으면 이거를 딱 여는 순간 이것도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똑같은 현상으로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얽힘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웃긴 이야기죠. 물리학자들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뭔가의 광자나 뭔가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얘와 얘를 엮은 다음에 얽힘이 만들어진 다음에 요걸 딱 떼서 관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걸 딱 떼서 달나라에 보내놓고 나면 이걸 딱 읽어보면 달나라에서 똑같은 걸로 바뀌어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양자 물리학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나의 뇌파가 텔레파시를 통해서 뭐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건 영화적인 이야기고요. 어쨌든 두 개의 비트가 큐비트가 하나가 열리면 다른 것도 똑같은 값으로 똑같은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얽힘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건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첩이라고 하는 큐비트를 사용해서 얽힘이라고 하는 연산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논리 게이트처럼 이렇게 뭐 해서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는 몰랐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게 뭔가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게 쇼어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쇼어라는 분이 양자를 이렇게 해서 뭐 하면은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리즘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풀어낸 문제가 2001년도에 7개의 큐비트를 동작을 시켜서 3 곱하기 5는 15더라 15의 소인수 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인수 소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1과 자식만으로서 나눠 떨어지는 가지는 게 이제 소수인데, 어떠한 큰 수가 있었을 때 그것이 소수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그걸 분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그 뒤에 아무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것을 15를 소인수 분해를 했다. 아직까지 뭐 양자 컴퓨터 저보다 많이 떨어진 수준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난 이후에 20일까지 풀었다. 조금 이걸 보면 의아하죠. 양자 컴퓨터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그 3, 5, 15, 3, 7, 21 그거 풀고 있더라. 그 다음 뭘까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 3 곱하기 11은 33을 풀어내야 되나? 어쨌든 아직은 이런 단계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대단히 발전을 해서 커지게 되면은 엄청난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가능해지면 암호화가 무력화되고, 무력화된 암호화 때문에 블록체인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블록체인이 주가가 곤두박질쳤던 거죠. 근데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하는 게 처음 나온 게 D-Wave Systems라고 하는 회사가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D-Wave 시스템 2인데요. 최초로 16개의 큐비트를 사용해서 2007년에 만들었고요. 2011년에 128 큐비트를 사용한 D-Wave 1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이때부터 최초의 양자 컴퓨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에는 D-Wave 2 512 큐비트, 그 다음에 2015년에는 1000 큐비트, 2017년에 2048 큐비트를 동작시키는 양자 컴퓨터 D-Wave 2000Q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는 그 양자 컴퓨터를 하는 사람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컴퓨터가 논리 게이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산을 풀어나가는 반면에, 이거는 그 방법이 아니고요.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라고 하는 방법은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휴리스틱이라고 그러죠. 휴리스틱 방법으로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라고 하는 게 금속을 확 뜨겁게 달구면 전자가 그 안에서 막 퍼져서 동작을 막 하다가 서서히 굳어지면서 가장 단단하게 굳어지는 모양으로 딱 만들어지는, 그게 어닐링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것처럼 0과 1이라고 하는 값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좋아야 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지를 1과 0으로 표시된 것을 막 어떤 전자적인 방법에서 흔들다가 서서히 깔아앉아서 딱 고정되는 순간에 값을 내는 그런 방법으로 그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런 거를 풀어낼 수는 없고요. 전통적인 그 산업공학에서 최적화가 된 트래블링 세일스맨스 프로그램이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컴퓨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양자 어닐러라고 이렇게 약간은 이제 격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한 거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전 세계에 확 문제가 됐던 게 요겁니다. 구글에서 2015년에 이런 칩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게 시카모라고 하는 프로세서인데요. 광을 직접 조작을 해서 양자 컴퓨터의 프로세서를 만들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보다 약 1억 배 빠르더라. 뭐가 그렇게 빠르냐?
100만 개의 난수를 생성하는 문제를 풀었는데 아무리 빠른 슈퍼컴퓨터로도 1만 년을 풀어야 되는데 저걸 사용한 양자 컴퓨터는 200초 만에 풀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양자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할 만큼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양자 우월성을 증명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러면서 그때 2015년도 아마 이때 굉장히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이야기들을 뭐 들으면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나보다 꿈의 1억 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IBM이 그 다음에 딱 이야기를 하고 무슨 소리를 네가 1억 배 빠르다고 하는 거는 우리 좋은 컴퓨터가 알고리즘이 후져서 그렇다. 좋은 알고리즘 딱 썼더니 좋은 기법을 가르쳤더니 100만 개의 난수를 생성하는데 이틀 반밖에 안 걸리더라. 이틀 반이라는 시간이 200초하고 비교하면 사실 상당히 차이가 나죠. 3,000배 정도 되죠.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 너가 더 완전히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IBM은 자기 스스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